국가공인 AT 자격시험 세무실무 TAT 2급 네 번째 시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만나보실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이에요.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네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안분, 정산, 재계산. 이 네 가지 부분이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슈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는 재계산이 가장 하이라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왜 불공제가 되고 왜 안분을 하고 왜 정산을 하는지 그 다음 끝자락에서 재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이번 시간 집중하시면 아마 기출문제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풀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세 신고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부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지 라는 의문을 좀 가져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이 내용은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못 해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저희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10%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 프로세스에 의해서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매입세액 뜯긴 거, 요거 이제 제 표현이거든요. 그 부분을 공제를 받게 되니까 사실은 먼저 뜯겼다가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꼴이 돼서 제로화예요.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담세하는, 부담하는 자는 아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죠.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유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안 해주겠어라고 하는 사유들 살펴보실 거고요. 또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공통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실제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세사업에도 쓰이고 면세사업에도 쓰이는 공통재화를 구입하게 됐을 때는 과세사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면세사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 초기에 안분 계산을 통해서 예정신고 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면세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걸 안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는 여러분 과세기간이 1기, 2기 이렇게 나눠지죠.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 기수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예정신고 때 1월부터 3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했던 안분을 다시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정산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미 불공제 처리한 기불공제세액은 차감하고 나머지만 처리하시게 되는 게 바로 확정신고 때 안분 정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정신고 때 안분이 이루어진 거를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하시고 그리고 재계산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부가세 신고가 유가율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따라서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그 기수, 구입 기수가 끝나고 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줘라 라는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같이 다뤄볼 문제 중에 있는데 이 재계산은 앞서 안분 거치고 정산 거치고 얘가 고정자산이라면 재계산까지 계속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정자산이 첫 해에는 구입 초기에는 신규 자산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영업활동에 사용이 됐는데 뭐 1기가 지나고 2기가 지나면서 얘도 마모가 되고 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감가율을 좀 따져요. 감가율을 따진 다음에 거기에 다시 매출 부분에 대한 면세와 과세 부분에 안분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용을 해라. 그래서 불공제 부분이 더 있으면 더 불공제 처리를 하고 공제받는 부분이 더 생기게 되면 더 공제받게 되고 이렇게 재계산을 하라는 게 마지막 작업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건 그거겠죠. 고정자산을 구입해서 안분 계산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고정자산 그 기수에 따른 관리 대상 기간에 맞게 재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렵겠죠. 그럼 AT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 안분 정산 재계산을 다 내는 게 아니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관련된 거 문제를 하나 떼서 한 문제로 내고 안분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떼서 한 문제로 내고 그리고 정산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떼서 내고 그리고 재계산 관련 문제를 하나 떼서 내고 이렇게 각각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 내기
되게 좋은 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4가지 유형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세액 불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 간단히 살펴보고 관련 예제를 풀어볼 예정이에요. 자, 첫 번째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유형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고 실제로 이제 이 유형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10%가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입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51번 매입세액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가 더 추가돼서 지금 보시는 얘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 이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입력을 하시게 되냐면 매입매출전표에서 54 불공제로 입력을 하시게 돼요. 그 불공제 유형으로 보통 시험에 출제되는 아이들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그리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 요게 저희 실기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약간 이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굵은색 테두리가 있는 건데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게 된 경우 그리고 부실기재하게 된 경우 그리고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전에 수취한 매입세액 계산서, 그런 매입 세금 계산서. 그런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또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 구리 거래 계좌에 대한 미사용 매입세액 같은 경우도 매입세액 관련해서 불공제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 시험에서는 요 5가지 유형이 거의 출제가 되니까 요 5가지 유형을 저희가 잘 다루면서 54번으로 입력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5가지에서 여러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뭘로 보통 많이 나오냐면 가지급금 회계 처리하는 걸로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에 관한 거 1000cc 이하는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아이들, 즉 1000cc가 초과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보통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약어로 쓸게요.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고 이렇게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접대와 관련된 거는 대한민국 접대 문화가 너무 심하니까 이 부분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책상을 사셨다. 빈 프로젝트를 사셨다. 이런 매입세액들 공제 못 받으세요. 자, 그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에 플러스되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토지 재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오죠. 토지 정지 작업, 평평하게 하는 작업 이런 거 할 때 이제 수수료 같은 거를 지출하게 됐다 그랬을 때 뭘로 회계 처리가 되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의 플러스로 되는 회계 처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54번으로 입력을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읽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불공제에 해당하는 16번 부분의 신고서만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54번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에 해당이 되면 매입매출 전표에 이걸로 입력을 하고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첫 번째 탭에 보시면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됐어요 라고 나오는 게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 16번 란에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탭을 눌러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된 내용들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50번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요. 뒤에 가서 공부하실 부분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51번 란에서 확인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안분,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실 정산,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실 재계산이 모두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안분, 정산, 재계산, 그래서 저하고는 재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예정이니까 이해도를 좀 높여주세요. 사업자가 과세 사업도 하고 있고 면세 사업도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복숭아를 사와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본다면
복숭아 통조림은 과세 사업이죠. 근데 복숭아를 사와서 복숭아 도소매 쪽으로 넘기기도 해요. 뭐 이렇게 보시면 통조림을 만들어서 보는 거는 과세고 복숭아 자체는 농산물로서 면세잖아요. 근데 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겸업한다, 겸용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같이 사용할 복사기를 산 거예요. 사무실은 같이 쓰고 있어서 이 복사기에 대해서 100만 원의 복사기를 구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볼게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세법상으로 보면 이걸 만약에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에 사용하는 여러분 뭐 황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도 이런 데에 사용하는 복사기다 그러면 100% 매입세 공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쪽에 사용하다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54번 불공제로 해서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전액 다 사용한다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이고 이쪽에 100% 사용한다 그러면 54 불공제 매입인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이쪽과 이쪽에 어떻게 공통으로 이 복사기를 사업에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법적으로는 면세 쪽에 사용된 부분들을 제거하셔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는 안분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이번 과세 기간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언제로 볼까요? 이건 제가 샘플을 그냥 예로 드는 거니까 1월부터 3월 것까지라고 그냥 예정을 들고요. 이렇게 일기 예정 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과세 사업 쪽의 매출 부분이 총 100 중에서 이게 총 100%라고 볼게요. 과세 사업 부분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면세 사업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이. 이렇게 되면 안분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 과세 사업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몇 %예요? 60%니까 6만 원. 면세 사업에 불공제로 해당하는 부분은 몇 %예요? 40%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4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나눠가지고 입력하는 게 아니고 서류 중에서 두 번째 탭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두 번째 탭에 보시면 안분 계산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이 내용을 만약에 넣어준다면 이 복사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든 아니면 54번 불공 매입으로 입력을 하든 이 부분은 유형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고 추후에 회계 처리를 잘 챙겨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세 불공제 부분 이 부분만 불공제로 떨어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54번으로 입력하시오, 51번으로 입력하시오 한 다음에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안분 계산에 반영하시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돼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또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랬던 복사기가 4월, 6월로 넘어가게 되죠. 즉 우리는 1기와 2기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안분 계산에서 면세 비율이 40%라고 했던 것을 자 여기서 정산이라는 작업을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해라. 요런 게 바로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작업이에요. 따라서 앞에서 1기 때 저희가 4만 원의 불공제 처리를 했잖아요. 예정이죠. 예정 때. 그러면 확정 때 6개월 거 매출액을 가지고 다시 정산해봐라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저희가 다루는 부분이에요. 안분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합한 금액을 정산해야 된다. 예정과 확정 신고 때. 그러면 제가 앞서 매출액을 1월부터 3월까지를 예를 들었잖아요. 과세분에 해당하는 게 60%였고 면세분에 해당하는 게 40%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틀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틀어서 6개월간 보니까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세 부분이 50%가 6개월 분이 됐고요.
면세 부분이 50%가 됐다. 즉 면세가 증가한 거죠.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에서 면세가 증가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불공제가 더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이 되죠. 이 복사기 한 건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복사기에 10만 원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제 부분은 이제 몇 퍼센트로? 50%로 6개월 부분이 계산이 됐으니까 5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기불공제를 얼마를 하셨어요? 4만 원을 하셨죠. 그러면 이번에 4월부터 6월까지는 추가 불공제 얼마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더 추가 불공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는 게 바로 뭐다? 정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가세 과세 기간이 1기와 2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정산하는 게 현재 세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재계산이 되겠어요. 이렇게 예정과 확정을 거치고 나서 확정 신고 때 다시 계산해봐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한 세법적인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걸 바로 우리는 재계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하셨던 불공제 금액 부분들과 지금 다시 재계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따져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는 걸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합니까? 폐기할 때까지 합니까? 양도 처리할 때까지 합니까? 근데 이 부분들은요 사실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건물하고 구축물을 되게 오래 사용하잖아요. 부가세 한 기수 경과될 때마다 5%만큼을 경감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된 과세 기간이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1년에 한 10%씩 경감이 되니까 언젠가는 얘가 관리 기간이 끝나겠죠. 그 다음에 구축물과 건물 외에는 1기수당 25%를 경감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1년에 한 50%, 한 2년 정도만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건물하고 구축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정자산이라고 이걸 다 합니까? 아니요. 재계산 조건이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한 고정자산이어야 되고요. 면세 비율이 추후 과세 기간에 5% 이상 증감돼야 돼요. 이게 5%가 이상이 안 됐다 그럼 너무 작으니까 그냥 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입세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면 재계산을 안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저하고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얘가 이제 마지막 4번째 탭에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실 때는 그 4번째 탭에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 화면을 잘 이해만 하시면 얘가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 수험생들도 있어요. 처음에 매입세액이 있었는데 그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기수는 내가 빼줄게. 하지만 그 지나간 기수 뺀 거 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세 비율에 대해서 증가 감소된 걸 좀 따져봐. 이 기수는 전 기수와 당 기수를 하시면 돼요. 즉 이를테면 2기 때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1기 때 면세 비율하고 2기 때 면세 비율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면세 비율이 증가했나 감소했나 퍼센트를 좀 따지셔가지고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면세 비율이 증가하면 플러스로 입력을 하시고요. 면세 비율이 감소하면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가상각은 똑같이 내용은 같은데 한 기수당 25 경감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선택하시면 돼요. 더존 스마트에서. 그래서 증가 감소되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이제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곱해져서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궁금하시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재계산 문제를 같이 만나보실 건데요. 2020년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 2개가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원재료, 하나는 건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캐치해야 되실 게 뭐냐면 이 계정 과목이 과연 감가상각 자산 대상이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냐 요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원재료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8년 6월 2일에
8억 원에 8천만 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2020년도가 됐는데 자, 얼마나 흘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6월에 샀으니까 1기수 경과했겠죠. 2기수 경과했겠죠. 2019년도 1기수 경과했겠죠. 2기수 경과했겠죠. 2020년도 1기수 경과했겠죠. 총 몇 기수요? 5기수가 경과했는데 요거 따지실 때 조심하실 거는 구입한 기수는 포함을 하시고요. 현재 저희가 재계산할 기수는 빼시면 되는 거예요. 2018년 1기수에 구입을 하셨죠. 포함했죠. 이 뒷부분은 저희가 지금 작업할 부분이에요. 2020년 2기수. 그래서 지나간 경과된 기수는 5기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8천만 원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안분했고 정산했고 그리고 재계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얘가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 대상인 이유는 1기수당 5%씩 경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2020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제품 매출 공급가액이 주어져 있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을 퍼센트를 할 건데 실제로 보니까 재계산을 할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 1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보니까 70% 30%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면세 비율이 30%다. 계산하기 좋게 돼 있죠. 2020년 2기에는 면세 비율이 올랐네요. 50%. 얼마 올랐죠, 여러분? 20% 증가했죠. 플러스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증가된 부분까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시고 더 좀 프로그램 입력을 할 텐데 자료 설명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구입 내역이고요. 취득일자에 과세 매입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대요. 즉 이때 당시 51번으로 공제 전액 받는 걸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불공제 부분들만 16번에 불공제 매입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평가 문제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4번째 탭 있죠? 여기에 가서 재계산 관련된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입력하시고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부가세 신고서에 조회해서 반영됐는지 16번 란에 보시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다시 12월 31일 날 과세기간 말로 반영하는 거 3가지 프로세스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느 정도는 계산이 됐죠? 8천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과기수 5기수 5% 경감률 넣으시고 면세 비율 20% 증강한 걸로 넣어서 도전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프로세스 3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TAT 2급에 2638 골든 슈즈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다루는 부분이 재무회계 파트 부분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부분에 부가가치세 원 메뉴에 보시면은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이렇게 하단부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원래는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재계산 문제 말고 불공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날짜 입력하시고 이 유형을 54 불공제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만약에 저희가 입력한 게 있다면 7월부터 9월까지다 그러면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요 안에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제 내역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의 문제는 입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항상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FAT 1급 수준에서 매 회차 한 문제가 불공제 매입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입력을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읽은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16번 란에 반영되는 건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4번, 5번 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분과 정산을 이해해야지만 재계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고요. 저희는 조금 있다가 뒤에 거 납부 재계산을 건물 관련된 걸로 해볼 텐데 제가 잠시 1월부터 3월로 좀 달을 바꿔서 안분 계산 간단히 비품 말씀드렸던 거 해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분 계산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가 예정해서 출제가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내용을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를테면 이 부분 입력할 때 F2키를 누르면 면세 공급가액 부분을 총 공급가액으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하겠어 라고 하면 1번을 선택을 하시는 게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상에서 불러와진 공급가액은 좀 무시하고 시험 문제 종이에 주어진 걸로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편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까 비품을 샀는데 비품에 대한 매입 금액이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여기 100만 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10만 원이 들어오죠. 요 100만 원에 10만 원에 해당하는 비품, 즉 복사기를 사셨다. 그런데 저희가 총 공급가액은 뭐 제가 퍼센트로 말씀을 드렸지만 1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딱 50%잖아요. 3천만 원이다라고 해볼게요.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0%가 되나요? 만약에 4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예요? 40%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액이 10만 원 중에서 얼마가 4만 원이 불공제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정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산은 확정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로 다시 제가 열어볼게요. 하고 제가 삭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방금 그 비품이 1월부터 6월까지 정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비품에 대한 매입세액 10만 원을 넣고 이제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공급가액을 봤더니 2억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이 1억이었다라고 볼게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그리고 총 공급가액이 2억이었다. 이렇게 되면 면세 비율이 몇 프로로 늘어난 거예요? 면세 공급가액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5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앞서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해서 안분 계산을 했던 거는 면세 비율을 40%로 잡았다라면 1월부터 6월까지 다시 한번 6개월로 계산해 보니까 면세 비율이 10% 늘어난 꼴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50%에 해당하는 5만 원이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1월부터 3월까지 예정을 할 때 기불공제를 얼마를 했어요? 4만 원을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불공제하면 돼요? 만 원. 이게 바로 안분과 정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거 제가 샘플로 한번 넣어봤고 4월부터 6월까지 샘플로 넣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 거에 안분 계산하신 것도 삭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재계산을 한다 이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안분 계산한 거 저희가 앞서 여기 저장을 안 했나 보네요. 그래서 저장을 안 하면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요 자료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보시면 문제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앞서 보셨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 재계산으로 갈 텐데 주어진 거는 2020년도 2기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10월부터 12월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세팅을 하시고요. 문제 주어져 있는 거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건물인데 건물도 2018년도 6월 당시에 정산을 해서 쭉 이제 여기 재계산까지 매 기수마다 넘어왔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계산식은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메시지창, 더 좋은 스마트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단의 메시지창을 항상 째려 보셔야 돼요. 뭐 있지 하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뭐 있죠? 1번 건물 구축물, 2번 기타 감가상각. 저희는 건물을 재계산할 거기 때문에 1번으로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구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건물의 매입세액은 8천만 원입니다. 자, 체감률은 건물과 구축물은 한 기수당 5%. 경과된 과세기간수 몇 기수였죠? 5기수. 자, 그래서 75%, 즉 5, 25 하면 25 정도는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75%, 즉 매입세액의 75%를 가지고 계산하겠어. 증가 또는 감소되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 증가했죠. 몇 프로요? 20%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1,200만 원만큼을 불공제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8천만 원에 20%면 8이 16에서 더 크겠죠. 그런데 8천만 원에 75%만 따진 20%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는 얘가 혜택을 주겠다. 왜냐하면 얘가 그 정도는 마모가 되고 경과가 된 거에 대한 그 세월의 마이너스를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75% 가지고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재계산을 작성하시오. 재계산 작성하셨죠? 닫으시고요. 1,200만 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방금 작업하셨던 불공제 내역에 대한 재계산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이 16번 란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혹여 이 부분을 한번 읽었다가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불러올까요? 그러면 아니요 하시고요. 혹시 예스를 하시거나 그랬다면 조회를 누르거나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새로 모든 서식지들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이 지금 보여져야 되냐면 16번 탭에 보시면은 지금 1억 2천에 1,200만 원 여기 탭 한번 눌러볼까요?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이 1,200만 원이 더 불공제가 된 거예요. 요게 방금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고요. 요 금액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수, 즉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실제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사실 1,200만 원 불공제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면 아마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한 2,400 정도 나오나요? 그 정도 금액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불공제 효과 때문에 3,500 정도의 납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요거 반드시 저장하셔야지만 배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실무에서 질문을 이제 막 업무 시작한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끝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 신고서는 신고를 잘 한 거지만 회계장부는 따로 노는 거예요. 즉 회계장부에서는 저희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일자로 과세매입으로 회계 처리돼 있다라는 자료 설명 글귀를 읽었잖아요. 그러면 회계장부상으로는 51번 과세매입으로 요 부분 1,200만 원이 과세매입에 녹아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꺼내셔야 되겠죠. 매입을 받지 못하는 불공제를 꺼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어디 가서 뭐 하세요라고 평가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는 이 부분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돼요. 항상 회계장부와 부가세 신고한 내역의 회계 처리들이 정확히 금액이 신고서와 일치가 돼야 매번 예정신고 말이나 확정신고 말에 부가세 정리분계라는 걸 하고 납부세액을 내게 되거나 환급세액을 환급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차익이 안 생겨요. 근데 항상 이제 법인결산을 하거나 뭐 이 장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면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이 안 맞는데 왜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실무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TAT 시험을 이렇게 지금 문제를 내는 이유는요. 실무에서 요렇게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따라서 TAT 2급은 실무 중심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걸 하지라는 걸 이 문제를 풀면서 의문을 가져보셔야 되고 아 이걸 해야만 하는구나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겠다고 했을 때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매입세액으로 되어 있었겠죠. 대변으로 그거 먼저 버리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있던 금액 중에서 1,200만 원은 매입세액 불공제로 대체된 거야. 저기 4번 한번 걸어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이 부분이 아직 적요 채점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안 걸어도 시험에는 상관이 없지만 눈에 보여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여러분 원래 저희가 FAT 1급 수준 공부하실 때 54 불공제 매입으로 입력하게 되면 매입세액 부분이 하단에 안 나오죠. 누구한테 걔가 들러붙죠? 본래 계정 과목에 들러붙죠. 즉 접대비에 들러붙거나 차량 운반부에 들러붙거나 차량 유지비에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어디에다 붙이셔야 돼요? 건물에 붙이셔야 되는 거죠. 202번 건물에 다시 플러스. 왜요?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건물가액에 다시 플러스 들러붙어라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건물 유형자산의 증가 1,2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감소 1,20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까지는 여기까지는 잘 읽으세요. 그런데 아차 분계를 빠뜨리고 왔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AT 시험은요. 평가 문제를 잘 했는지를 한번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 문제를 빠져나올 때는 평가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재계산하셨고요. 그리고 재계산 결과 부가세 신고서 16번에서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다가 건물에 가산하는 불공제 금액을 입력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강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재계산 내용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다소 좀 표현 자체가 어렵고 말이 좀 딱딱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심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어려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항상 시험장에 가실 때는 중심만 잘 잡으시고 기억하실 내용들 기억하시면 배점을 잘 받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탭에서 보셨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든지 사업자가 직접 사업계 관련 없이 사용하는 그런 지출이라든지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거라든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지 면세 사업 관련된 거,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건데 이번 시간에 저희가 집중해서 보셨던 부분이 사실 면세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공통 매입세액 부분이었었죠.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 구입을 하시게 됐을 때 예정 신고 기간에 안분하시는 거, 확정 신고 기간에 정산하시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 대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계산하시는 거. 안분 계산하실 때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 비율만큼 안분 계산하시고, 정산할 때는 합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여기에 기불공제된 부분들을 차감을 하시고요. 재계산하실 때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서 다시 경감률을 따져가지고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요즘 출제 빈도수가 이 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2번에 해당하는 거 꼭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나와 대화하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인생은 우리가 제 옷깃을 부여잡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부여잡고 나랑 너랑 같이 해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자 같이 가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여러분 저희가 항상 나와 대화하기라는 표현을 제가 쓰잖아요. 저희는 남의 눈을 의식을 하고 남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자신과는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강의 마치시고 나서 인생이 제 옷깃을 붙잡고 너랑 나랑 함께 가는 거야. 거기에 좀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냥 해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저희 옷깃을 붙잡고 자 TAT 2급 한번 따보자라고 누군가 나에게 인생의 말을 건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